누군가 나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치매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암도 무섭고 심장병도 위험한데 왜 하필 치매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인 건강을 돌보는 전문의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진행자 박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68살 이순심 할머니가 따님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혈색도 좋고 걸음걸이도 튼튼해 보이셨죠? 그런데 따님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딸을 모른다고요? 따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엄마가 항상 열쇠를 찾으셨거든요. 처음엔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잖아요. 하면서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시는 일이 잦아졌고 약속 시간을 깜빡하시고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건망증이려니 했습니다. 따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는 정말 이상했어요. 평생 해오시던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잊으셨어요. 레시피를 보면서 해도 순서를 엉망으로 하시더라고요. 소금을 한 컵이나 넣으시기도 하고요. 마트에서 길을 잃으신 적도 있어요. 30년을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요.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주셔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주차장에서 1시간 넘게 헤매고 계셨대요. 할머니는 따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한 달 전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가 한겨울에 얇은 잠옷 바람으로 밖에 나가셨어요. 새벽 2시예요. 다행히 경비실에서 발견하셨지만 만약 그대로 밖으로 나가셨으면 따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엄마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우리 딸 본 적 있어요? 제가 바로 딸인데 말이에요. 진료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따님은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4월쯤? 때는 11월이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이잖아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아침에? 아침을 뭘 먹었더라? 할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왜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요? 나한테 왜 이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검사 결과 이순심 할머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기로 진단되었습니다. 뇌 영상을 보니 뇌의 해마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들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자신을 탓하거든요. 뭔가 더 신경 쓰지 못한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경우 여러 위험 요인이 겹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셨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운동도 거의 안 하셨고
사회적 교류도 적었습니다. 이순심 할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따님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미칠 것 같아요. 따님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밤낮이 바뀌었어요. 낮에는 계속 주무시고 밤에는 깨어서 돌아다니세요. 어젯밤에는 자기 옷을 전부 꺼내서 바닥에 깔아 놓으셨어요. 이불을 빨아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하세요. 여기가 집인데도요. 문고리를 잡고 나가시려고 해서 제가 막으면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심지어 때리려고 하신 적도 있어요. 어제는 제 핸드백을 뒤지시면서 도둑놈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돈을 훔쳐갔다면서요. 제가 엄마 딸인데, 제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따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엄마를 혼자 두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요. 남편도 지쳐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를 쓰려니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선생님,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치매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환자 본인도 괴롭지만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이유를 아십니까? 첫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결말이 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10년, 20년도 갑니다. 이순심 할머니처럼 60대에 시작하면 80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둘째, 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평생 다정했던 어머니가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자식을 못 알아보고 심지어 도둑으로 의심합니다. 환자도 가족도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셋째, 존엄성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살아온 사람이 말입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한 명당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10년이면 2억 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다섯째, 간병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멈춥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오직 환자만 돌봅니다. 그러다 간병인까지 병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들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간세포나 피부세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지만 뇌세포는 평생 똑같은 세포를 써야 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과 타우라는 물질이 뇌세포 사이와 안에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죽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순심 할머니도 60대에 진단받았지만 실제로는 40대부터 뇌의 변화가 시작됐을 겁니다. 최근 연구들은 우리 주변 환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들어보셨죠?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요. 최근 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뇌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5배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뇌혈관 벽에 쌓여서 혈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미세먼지가 폐에 쌓이면 산소 교환이 잘 안 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가 쓰는 산소의 5분의 1을 혼자 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일 먼저 손상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향제, 살균제, 공기청정제 같은 것들을 너무 자주 쓰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순심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따님이 집에서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 입원하셨어요. 얼마 전 제가 회진을 돌 때 할머니를 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의미 없는 소리만 내실 뿐이었죠. 옆에 따님이 와 계셨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딸이야?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따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가끔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 눈을 보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아마 자기가 이렇게 된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게 치매입니다. 환자도 가족도 모두 고통받는 잔인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째,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세요. 이것들은 뇌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걸으세요. 운동은 뇌에 피를 공급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을 만듭니다. 셋째, 머리를 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독서를 하세요. 뇌를 쓸수록 뇌는 건강해집니다. 넷째, 사람들을 만나세요. 고립되지 마세요. 대화를 나누고 웃고 감정을 교류하세요. 사회적 교류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술과 담배를 멀리하세요. 이것들은 뇌세포를 직접 죽입니다. 여섯째, 충분히 자세요.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독소가 쌓입니다. 일곱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쓰세요. 실내 공기질도 관리하세요. 여덟째, 생활화학 제품을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환기를 자주 하세요. 이순심 할머니의 따님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어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왔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맞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세요. 자주 깜빡한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약속을 자주 잊는다. 익숙한 길에서 헤맨다. 요리나 계산이 어려워진다. 성격이 변한다. 의심이 많아진다.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는 못해도 몇 년은 더 본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몇 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3명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3초에 1명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 끼 먹는 동안 600명이, 하루 동안 10,000명이 치매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1000개 중 999개가 실패했습니다. 성공률이 0.4%에 불과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배우자를 치매로 보내드린 분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치매 예방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치매는 치료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계속 새로 만들어집니다. 피부가 벗겨져도 새살이 돋고 피를 뽑아도 며칠 지나면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죠. 실제로 우리 몸에 3,300억 개 세포가 매일 교체됩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다릅니다. 뇌신경세포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그 세포를 평생 써야 합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데 뇌세포는 태어날 때 받은 한 벌의 옷을 평생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옷이 해지고 찢어져도 새 옷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치매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이미 망가진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뇌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방입니다. 그럼 뇌세포는 왜 어떻게 망가지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한 물질 때문입니다. 담배 연기, 술,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건강한 사람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5배나 많이 쌓여 있었답니다.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데워 먹고 합성 섬유 옷을 입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뇌혈관에 쌓입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에 쌓인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뇌에 산소가 제대로 안 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방향제, 살균제, 공기청정제도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런 생활용품을 자주 쓰는 노인일수록 기억력이 더 나빴어요. 둘째는 영양 부족 때문입니다. 특히 산소 부족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씁니다. 그만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약해지거나 폐 기능이 떨어지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겨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분씩 땀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특히 걷기가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최고예요. 왜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펄펄 뛰죠? 그러면 피가 온몸으로 쫙쫙 돌아갑니다. 뇌로도 신선한 피가 많이 갑니다. 뇌로 피가 많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연결도 만들어집니다. 뇌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못 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어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물에서 걷기 운동을 하세요. 수영장에서 물속을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운동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세요. 팔도 같이 흔들면서요.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둘째,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뇌를 만듭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뇌가 망가집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첫 번째, 생선입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이런 생선들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세요. 구워 먹어도 좋고 졸여 먹어도 좋습니다. 회로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가 늙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반찬 중 절반은 채소로 드세요.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쓰세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 중심으로 먹는 식단을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이 식단을 따라 먹는 사람들이 치매에 훨씬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수도 없이 많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갈비 이런 거 자주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둘째, 짠 음식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셋째, 단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당뇨가 생깁니다.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이 1.5배 높아요.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평생 먹던 대로 먹는 게 편하죠? 하지만 조금만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생선을 한 번 더 먹어보고 다음 주에는 채소를 조금 더 먹어보고 이렇게요. 조금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셋째, 독서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좋아집니다. 안 쓰면 녹슬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독서, 글쓰기, 영화 보기, 연극 보기 같은 지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덜 걸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책 읽기가 어려워요. 눈도 침침하고 집중도 안 되고요. 괜찮습니다. 꼭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문을 읽어도 좋고, 잡지를 봐도 좋고, 짧은 수필집을 읽어도 좋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면 큰 활자로 된 책을 사세요. 요즘은 노인용 큰 글씨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 읽기가 정말 힘드시면 다른 걸 하세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노트에 적어 보세요.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 자극이 됩니다. 아니면 십자말풀이를 하세요. 신문에 보면 십자말풀이 나오죠? 그거 푸는 것도 좋은 두뇌 활동입니다. 화투나 고스톱도 좋습니다. 돈 걸고 하지 말고 친구들과 재미로만 하세요. 패를 기억하고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게 다 두뇌 활동이에요. 바둑이나 장기도 아주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시면 바둑 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 끼어서 한 판씩 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죠? 스마트폰으로 두뇌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기억력 게임, 퍼즐 게임 같은 거요.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 깔아달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뭐든지 좋으니 뇌를 계속 쓰는 겁니다.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으면 뇌가 놉니다.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계산하는 활동을 매일 하셔야 해요. 자, 이제 참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술은 뇌세포를 직접 죽입니다. 알코올이 독약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음하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1.7배 높습니다. 중년 때부터 계속 많이 마신 사람은 2.6배까지 높아져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소주 한 잔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술로 자는 게 익숙해지면 술 없이는 못 자게 돼요. 그리고 술로 자는 잠은 깊은 잠이 아닙니다. 얕은 잠이에요.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무겁죠? 저는 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최소한 줄이세요. 매일 마시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세요. 그리고 양도 줄이세요. 소주 한 병 마시던 걸 반병으로, 반병 마시던 걸 한두 잔으로 줄이세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금주를 시작하고 6년이 지나면 인지장애 위험이 41%나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효과가 있어요. 둘째, 담배입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1.6배 높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게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직접 죽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60년을 피웠는데 지금 끊어서 뭐해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금연의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끊은 지 며칠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몇 달 지나면 폐 기능이 좋아지고요.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납니다. 담배 끊기 어려우시면 보건소에 가세요. 금연 클리닉이라고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금연 패치나 금연 약도 줍니다. 상담도 해줘요. 혼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머리 다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1.2배 높아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넘어지기 쉬우시잖아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집안의 문턱을 없애세요.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전깃줄 같은 거 다 정리하세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 놓으세요. 밖에 나가실 때는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특히 조심하시고요.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실 때는 꼭 헬멧 쓰세요. 등산 가실 때는 등산 스틱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머리를 부딪혔다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병원에 가보세요. 뇌 속에서 출혈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치매와 관련이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1.6배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1.5배 높아요. 비만이면 1.6배 높고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검진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발견되면 꼭 치료받으세요. 약을 처방받으면 빠짐없이 드시고요.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 먹는 게 무섭습니까? 치매 걸리는 게 무섭습니까? 약은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안 먹으면 병이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약으로도 안 돼요. 둘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중년에는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노년의 활동이 줄어든 사람은 치매 위험이 1.9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대답해야 해요. 이 모든 게 뇌 활동입니다. 또 함께 활동을 하면 즐겁잖아요. 웃고 감정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가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교회나 성당, 절에 나가세요. 자원봉사를 하셔도 좋아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지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나가셔야 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보세요. 익숙해지면 2번, 3번으로 늘리고요. 그러다 보면 나가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녀들이랑 자주 통화하세요. 친구들 만나세요. 이웃과 인사 나누세요. 셋째, 치매 조기검진입니다. 60세가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저는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검진을 받아요? 바로 그래서 받으셔야 해요. 멀쩡할 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의 변화가 시작돼요. 10년, 20년 전부터요. 그때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족들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검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치매라고 나오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발견해서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검진 결과 치매 초기라고 나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약도 있고 관리 방법도 있어요. 일찍 발견한 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나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치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삶까지 모두 앗아가는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방하고 관리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